모셨습니다. 또 전 영등포구의 의장이셨던 윤준용 의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셔서 오시고 계십니다. 예, 나중에 또 오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현 법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사이신 한정남 법무사님 오고 계십니다. 예. 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강진규 상무님 오셨습니다. 코리아 신탁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물레동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문영덕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또 우리 문씨 정친회 회장님이신 문상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물레동 1구역 정기택 회장님 오셨나요? 예, 지금 오시는 중이십니다. 또 물레동 2, 3가 장동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소개 마치고 오늘 우리 물레동을 위해서 또 물레동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조합 방식이 좋은 건지는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을 잘 비교해서 어떤 것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어떤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해주시는데 오늘 물레동 4가 회장님이신 우리 이화용 회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드리고 우리 내빈들 인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으겠습니다. 이미 못생긴 얼굴인지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벼가 가을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아직도 건강에 빨간 불빛을 밝히고 있는 이 시절에 이래도 건강하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화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발전에 불철주야 정말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물레동이 서울의 랜드마크라는 하나의 길을 다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길에 정말로 협조가 많아서 저는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토지 등 소유자 방식 또 우리에게 40개월이라는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 시절에 지금 세계가 전쟁이 나고 유류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점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확정지분제라는 정말 우리한테는 행운입니다. 그래서 물레동 여러분은 아마도 좋은 일과 좋은 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런 행운을 맞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제 집안채가 있어서 서로 이웃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일을 겪었지만 저 역시 처음이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야 그래도 인생은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인생에서 살만 나는 인생을 만들어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일일이 제가 다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앞뒤로 또 좌우로 알게 모르게 참 지인들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행운과 행복을 주셔서 저로서는 더더욱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지난번 설명회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메리츠 증권하고 신탁에서 자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8일 날도 자서가 들어가고 지난주에도 자서를 끝냈고 저주에도 자서를 또 끝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명회는 여러분들한테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저희에게는 투자자가 이나마도 참 저희한테 이렇게 해줬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가 계셔서 이자나 공사비가 올라가도 우리한테는 부담이 없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행운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렇게 좀 중간 보고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낙엽은 지지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의 전통입니다. 다 이겨내시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 때 다시 뵙기를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따 문의하시고 인사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몰래동이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우리 이화영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우리 전국 시도민 향후의 청년협회 문종호 공동총재님 오셨습니다. 같이 우리 문상주 총재님과 같이 오셨는데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 전 영등포에서 또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우리 김영대 전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영등포 지역위원회에 와서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04년도쯤 된가요? 그래서 6년도, 7년도까지 당협위원장을 했을 때 2006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국회 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물레동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권총같이 그린 그림을 제가 자그마한 팜플렛으로 사전 선거 운동 유인물, 그러니까 본 선거 유인물 말고 사전 선거 운동 유인물로 만들었던 그 그림이 똑같이 최초로 그 그림을 그려서 지역을 여기 재개발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 그 사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성함도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의견을 냈었다가 제가 이제 총선에 예비후보 선거 유인물까지 열심히 돌리다가 당시는 이제 그 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하고 이제 그때 당시 경선을 할 때 제가 경선도 못 해보고 하여튼 뭐 여성 뭐 공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선도 못 해보고 제가 물러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고진아 의원이 있었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여욱 의원, 김영주, 저 이렇게 4명이 다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그때 전효구 의원이 됐던가요? 예.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었으면은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하고 계속 뵀을 텐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정치를 정말 저는 어려워가지고 떠나겠다고 생각. 지금 경기도민입니다. 서울에서 밀려나서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최초의 그림을 그리고 해왔었고 그 뒤로 이제 떠났다가 다시 부름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서울시의 에너지공사가 이제 그 열병합 발전소 이제 확장을 좀 한다는 계획도 있고 또 제가 이화영 그 회장의 요청을 받고 제가 에너지공사 이제 그때 이제 그 습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양천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그 하천을 건너오는 여론이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그려진 제 그림과 그때 이왕이 제시한 그림이 1가 2가 3가 4가 다 해서 한 세대 쓰면 충분히 건너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에너지공사 그 사장과 또 그때 주무 담당자하고 전체 확약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곡 그쪽에서 이제 목동에서 하는 에너지를 이제 마곡도 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마곡주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주민들의 뭐 반대도 있고 해서 시간이 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건너오는 게 뭐 문제냐면 에너지는 목동에서 만드는데 영등포에 공급하느냐는 이제 그 목동 주민, 양천구 주민들의 이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해서 최대한 풀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확답을 받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제가 사실은 이 조합 내용과 뭐 신길철 의원 여기 윤시영 의원 그 구청장이었던 이제 조기령 의원 다 제가 당협위원장 할 때 구의원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내용들을 알고 그래서 큰 간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경찰 조사 받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좀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화영 위원장님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는가를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조사 받는 중이라 나중에 이제 기소될 거라고 보는데 5번을 고쳤습니다. 고치는 내용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온 거 한 200여 장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이 문구가 잘못됐다. 그래서 또 바꾸고요. 또 말이 안 되는 게 시행사업자를 또 받아와라. 서울시에서 받아오니까 그건 또 왜 구청에서 할 일을 뭐 하냐고 이제 담당자를 또 꾸짖고 더 황당한 거는 자꾸를 나중에 이제 나중 발표하지만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바꿔라. 그래서 5번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받고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텐데요. 과연 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겠냐? 아니면 이런 커넥션이 있어서 했겠냐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심스러운 거는 수년에 걸쳐서 받았을 때 다시 받아오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화영 위원장 이상한 분이죠. 기껏 써줬는데 또 받아와라. 다시 써줘? 2번 써주고 3번 써줄까지 하는데 5번을 써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뒤늦게 이제 조합이 출범하면서 그쪽에다 또 열심히 밀어줍니다. 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게. 최근에 아마 구청에서 뭐 인감 내라 뭐하라 그건 전혀 구청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받아서 내야 될 일이지 구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아마 정리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과정을 보고 저도 참 요즘 뭐 정치 뉴스에 보면 참 정치인들이 황당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근데 이 영등포의 재개발 사업 특히 주민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또 이익이 걸려있는 지주들의 이익이죠. 요즘 주택
얼마 전 한 2년 전만 해도 현대건설이 져도 450, 500이면 평당 쳤습니다. 근데 지금 한 700, 800 간대요.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막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각 곳의 주택조합의 분쟁이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가격으로 못한다. 건설사가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800이 들어본들 30평이면 38에 24 그냥 쉽게 생각하면 2억 4천이에요. 서울 집값이 2억 4천짜리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땅값이 포함되지만 땅값이라는 게 용적률 예를 들어서 240% 일반적으로 나왔던 게 240% 여기는 더 높은데 240%라는 건 평당 2.4배를 짓는 겁니다. 그냥 단순 생각해서 1억짜리 땅이라고 해도 평당 얼마입니까? 20%면 30% 이제 3분의 1 잡고 한 3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요즘 주택 가격이 그럼 2억 4천에다가 30평이면 들어가는 이제 그 평수로 따지면 땅값 포함해서 4, 5억이면 원래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에서 지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지금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공권력이 조사해서 처벌하겠지만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과정을 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점은 한번 꼭 말씀드려주고 싶었다. 이제 사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정말 그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얼마 전에 그 조합에서 낸 이익금을 보세요. 몇 천억씩 남겨있는 이익금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남겨서 누구 다시 조합은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이익금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이 조합 방식이냐 지주제 방식이냐 떠나서 다 버리고 누가 뭐 나쁘더라 뭐하더라 요즘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남는 걸 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제 조합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몇 년간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거의 여기 신탁사도 왔고 이탁사 건설사 다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시간도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했다면 이후에 분쟁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목이고 전 단지 열병합 발전소가 잘 들어오도록 지금 뭐 많이 늦어서서 또 정권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사실 서울시 에너지공사도 영등포에 진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공사의 그 요즘 그 지역난방공사가 50%가 넘게는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체적으로 해요. 거기는 수익이 나요. 그리고 열 사업자가 이제 서울시처럼 이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에너지 공사도 있고 또 일반 그 뭐 LG라든지 삼천리라든지 뭐 이런 이 다 한 24군데가 열 사업자가 있는데 전부 적자입니다. 근데 에너지 공사도 그런 점에서는 수요를 확장해야 수요의 경제라고 해서 많은 가구 수를 공급해줘야 비로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영등포는 전부 개별 난방입니다. 저는 이제 일산에 있고 이제 웬만한 일산 가면 전부 지역 난방입니다. 이제 신도시는 전부 지역 난방이에요. 가장 청정 에너지에다가 따뜻한 물 뭐 이런 게 난방 그 온수 쓰는 거에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로 가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지역 난방으로 가는데요. 영등포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시작이고 여기 4, 5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아파트에 이제 새로 재건축하거나 또 기존 아파트도 열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공사도 하나 이 큰 단지를 이제 명물에서 이 안양천을 건너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정도는 자기는 다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이 얘기 저기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이 볼펜을 드시고 여러 전화기에 다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두드려 보시고 어떤 게 이익인지를 해서 빠른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끝내 정말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한 정치인으로서 저는 뭐 유시민과 같이 쭉 정치해오면서 이제 유시민 대통령 나갔을 때 비서실장까지 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 지역 주민의 어떤 뭐를 털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해서 제가 정치를 오래 못했다는 걸 이해해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분들의 결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대 전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합 방식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어떤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정의 및 진행 과정 설명을 우리 전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15일 전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 날인가요? 여기에서 설명회 하는데도 한번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오늘은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하면서 우리 유하영 회장이 제 방을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 양반이 뭐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쫓아다닐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마 여기가 2013년도인가요? 13년도에 인가를 받아놓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지금 김영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의심을 하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화영 회장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열정도 강하고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다